안녕하세요. 영상 이민숙이 54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에 이어서 제가 공부를 하던 시절에 공부야 평생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특별히 젊었을 때는 이제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죠. 또 많이 해야 되고, 왜냐면은 이제 앞으로 많은 날을 살 동안에 그래도 좀 배운 게 있으면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제 많이 배울 수가 있고, 또 공부도 또 잘 되고, 머리도 좀 이제 새머리가 돼가지고, 좀 이렇게 이해도 빠르고, 기억력도 또 좋고, 한참 할 때, 또 노동을 하거나 다른 데 근로를 하거나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런 준비도 안 돼 있고, 체력적으로도 이제 조금 성숙하지 못한 그런 때이기 때문에 이제 공부를 한다 이런 거겠죠. 그래서 학교 다녔을 때 이제 한 공부, 그것이 이제 상당히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고 살면서 그것이 이제 저희들한테 큰 힘이 되는데 자연히 그때 이제 공부를 했던 기억들이 이제 더 인상적으로 많이 남고, 특별히 그 어떤 그 선생님, 강의를 하는, 공부를 하는 그 과목의 선생님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제 학생들은 이제 영향을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걸 더 재미나게 한다든가, 아니면 싫어한다든가, 선생님이 싫으면은 시험도 안 본다든가, 시험은 봐야죠, 그래도. 하여튼 선생님이, 내가 싫어하는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는 이제 거꾸로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 이제 반항하는 게 이제 그렇죠. 해서, 선생님이 이제 특별히 그 기억에 많이 남죠. 근데 저는 그 선생님들이 이제 교수님들, 특히 이제 교수님들이 하시던 그 강의 말씀 중에서 저한테 그 뭐라 그럴까, 저의 머리를 똑똑 이렇게 두드린, 저의 그 심장을 똑똑똑 두드린 그런 인상적인 말씀들이 이제 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 저는 이제 습성적으로 노트 필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책을 이제 꼭 사죠. 무슨 교재, 그러면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 교과서 한 권은 이제 꼭 사도록 이렇게 제가 이제 신경을 많이 쓰고, 또 부모님들께서도 그렇게 많이 이제 협조를 해 주시고, 그렇죠. 그 이제 책에다가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걸 쫙 받았습니다. 조금씩 이렇게.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뭐라고, 이거는 좀 인상 깊게 선생님이 이제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이 이렇게 느낌을 받으면은 거기다가 이제 별표를 딱 하는 거예요. 별표를 하나. 그건 뭐냐면은 예상되는 시험 문제다. 그런 뜻이겠어요. 저는 이제 공부를 따로 집에 가서 이렇게 과외로 따로 하지 않습니다. 숙제 같은 것도 집에 가서 한 적은 없고요.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제 저희 집은 이제 중국집을 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집에 가면 집안일 돌봐야 되고, 장사일 돌보는 게 일이고, 또 피곤하고, 그 공부 학교 가서 8시간씩 하루에 했으면 됐지. 그럼 무슨 천재가 되려고 더 합니까? 저는 그런 취미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저 크게 야단 안 맞을 정도, 그냥 그 정도 하고, 숙제는 그냥 학교에서 그냥 대충 쉬는 시간에 다 해버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숙제라는 거는 선생님이 검열을 하면은 엉망이죠. 대충 다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니까, 학교에서, 이제 제가 축산과를 다녔다 그랬죠. 축산과를 다니니까 이제 거기서는 수의학을 많이 공부를 하는 것이 이제 도움이 된다 해서 제가 남몰래 수의학을 좀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는 이제 해부, 생리 이런 거 하죠. 해부학과 생리학은 이제 의학이라는 수레가 이렇게 있으면은 수레를 이렇게 받치고 가는 두 바퀴와 같다. 의학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는
해부학과 생리학이다. 해부학, 생리학. 중요하죠. 그래서 해부학과 생리학은 평생토록 의과대학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평생토록 이제 공부를 하는. 저는 이제 글씨 쓰고 그러는 거, 또 해부학 용어가 그것도 뭐 이상하게 생겼습니다. 말 자체가. 생전 쓰지도 않고 앞으로도 생전 쓰지도 않을 그런 요상스러운 말로다가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해부학 명칭이라는 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 그 미술 그리는 스케치북 같은 거 있잖아요. 종이장 많이 들어있는 책. 거기다가 이제 연필로 그리는 거죠. 두개골, 그럼 두개골을 하나씩 딱 갖다가 쫙 그리고, 예, 대쌍을 하는 거죠. 대쌍. 그 까만 무슨 연필이 있잖아요. 무슨 사비인가 뭐 있잖아요. 그 색칠 하는 것 같이 검게 나오는 연필 그거 해서 그리고 측면 딱 그리고 후면 딱 그리고 그걸 그림을 많이 그렸어요. 나중에 이제 해부학 과목이 이제 1학년 때 그나마 어차피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니까 뭐 다 알아서가 아니라 어차피 과목을 이수를 하다 보니까 해부학 그림을 그려서 많이 냈는데 그 그림을 이제 말하자면 점수를 쳐주시더라고요. 값을 쳐준다 이렇게 저는 보는데 그림을 값을 쳐줬어요. 그래가지고 해부학 성적이 아주 제법 나왔어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다. 뼈에 그림은 어떻고 척추는 어떻고 뭐 장거리다 뭐다 다 그림으로 이렇게 이제 그리죠. 그러면 그게 평생토록 이제 뼈를 보면은 그 생각이 나고 또 그림을 생각을 하면은 이제 뼈에 대한 구조가 어느 정도 상상이 되고 뭐 그렇죠. 그거는 뭐 아무런 그 어떤 신비스럽다든가 그런 건 없죠. 왜냐면 뼈 모양을 그리고 뼈에 나와 있는 그림이 뭐겠어요? 구멍 나 있는 거. 그 구멍이라는 게 뭐겠어요? 혈관에 들어갔다거나 뭐 신경이 들어왔다든가 나갔다든가 뭐 그런 구멍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생리학이 이제 또 중요하다. 의사들 말에 의하면 여기 서양 의사들 말에 의하면 침구사들은 해부 생리를 모른다. 그래요. 그 말을 제가 강연회 때마다 아주 많이 듣고 또 의사들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한 번은 사라고사에 가서 이제 의사들 강연회를 하는데 그때 사라고사 강연회는 사라고사에 있는 침술 센터를 이제 개업을 하는데 개장을 하는데 기념으로 강연회를 했죠. 근데 그때는 그 사라고사에 있는 의사협회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의사협회에서 이제 강연회를 주선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사라고사 의사협회에서 뭐 강연회를 한다. 외국 선생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시장이 나도 이럴 때 뭐 얼굴 좀 더 내밀고 생색 좀 내야 되지 않느냐. 시장이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 시민을 위해서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청호를 내놨어요. 시민회관 같은 아주 멋있어요. 돌멩이로 옛날 건물로 육중하게 그렇게 멋있게 돌을 깎아서 지어가지고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강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극장식으로 쫙 계단식 관중석이 2층으로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 멋있죠. 보통 때는 이제 은행에서 그 자리를 마련해주는 은행에 있는 시청 홀같이 생긴 그 은행에 있는 그 홀이 있어요. 무슨 홀이라고 하니까 뭐 문화 센터 같이 생긴 뭐 그런 거 시민 공회당 같이 생긴 그런 거 거기서 이제 많이 했는데 역시 사라고사 그 시청에서 내준 데를 가니까 분위기가 아주 달랐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강대상에 이렇게 올라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그 밑에다가 푸피트레라고 그러는데 이런 그 연단 같은 거를 딱
이렇게 놔가지고 거기다가 이만한 가죽책을 놨어요. 쫙 열어놨어요. 가죽책을 이렇게. 그래서 이만한 이제 종이 페이지가 하나 있어요. 비어있죠. 거기다가 강연을 지금 하러 이제 제가 왔으니까 거기다가 이제 강연자 사인을 받아 놓은데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제가 한문으로 쫙쫙 써가지고 맨날 며칠 해가지고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올라가니까 쭉 보니까 대충 한 700명 정도 의사가 왔다, 참석했다 그래요. 그래서 의사협회 주선으로 많이들 왔다 그래요. 많이 왔으니까 좋다. 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려고 하니까 어떤 그 젊은 의사가 저 2층에 있는 젊은 의사가 딱 일어나요. 그러더니 강연에 지금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뭘 질문을 하나 하려고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무례하죠. 뭐 지금 강사가 와가지고 여기다 사인하고 올라와서 앉아서 인사하고 강연에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뭐 질문부터 합니까? 그러니까 뭐 듣기도 전에 배우기도 전에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또라이가 많죠. 또라이. 자기는 똑똑한 줄 아는데 이렇게 알고 보면 별거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가 질문이 있냐고 해보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위에 이제 아싸파다 마이크 들고 다니는 이제 아가씨들이 있어요. 그 이제 스피커로 이제 나오죠. 들어보니까 아니 침구사들은 왜 침 놓는 사람들은 해부학도 모르고 생리학도 모르는데 어떻게 그렇게 위험하게 침을 콕콕 사람 몸뚱이에다가 침을 넣고 그러느냐. 그러니까 그거는 위험하고 그렇게 할 일이 못 되지 않느냐. 침을 넣으면 안 된다. 해부학, 생리학도 모르는 사람이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시비를 처음부터 딱 걸고 나오는 거예요. 질문보다는 이게 시비 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제가 강연에는 해야 되겠고, 또 그런 질문에 괜히 뭐 피곤하게 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거기 있는 의사들은 지금 은연중에 그 질문 참 제대로 잘 들어갔다. 말하자면 강사 왔는데 좋은이가 왔다는데 딴지 한번 제대로 처음부터 잘 걸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는 뭐 성질은 있지만 그런 데서 의사 700명 앞에서 성질 냈다가 뭐 그건 뭐 좋은 일이 있겠어요. 제가 그럴 필요도 없는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러면 침을 넣는 거는 의사는 해부학을 잘 알고 침구사는 해부학을 모른다. 지금 그 소리인데 그러면은 한번 내가 조건을 하나 붙일 테니까 한번 어떤가 들어보라고. 의사는 침을 넣고 그런 거는 못 배웠다 하지만 해부학은 뭐 잘 안다니까 몸뚱이가 뭘로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거는 잘 알 거 아니냐. 그게 순수한 해부학이니까 어떤 장기와 조직의 형체가 어떻게 생겼느냐 그게 뭘 하는지는 그만두고 자, 어디에 어떻게 생겼냐. 그게 이제 해부학이니까. 의사는 해부학을 안다. 그러면은, 지금 당신은 의사인데, 해부학을 안다. 이거니까, 여기 침을 하나 가지고, 팔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서, 팔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침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쪽으로 빼봐라. 단 피가 나면 안 된다. 침을 놓고 이쪽으로 뺐을 때 피가 나면 안 돼. 피가 난다는 것은 뭐 혈관, 적어도 말초 혈관, 미세 혈관 이상의 혈관을 건드렸을 때는 보통 이제 피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침술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나 몸뚱이는 같은 몸뚱이니까 이게 해부학은 같은 해부학이다 이거예요. 그러나 당신 의사 해부학을 아니까 와서
나한테 이 침을 여기다 넣어서 어디든지 당신 마음 드는 대로 이쪽에 어디든지 침을 하나 놔가지고 바깥으로 이쪽으로 뽑아라. 단 피가 나오거나 뭐 침을 맞고 나서 어디가 막 근육이 아프거나 땡기거나 아니면은 나쁘게 말해서 이 팔이 마비가 되거나 이런 거는 잘못 찔러서 그런 거니까 뭐 의사가 잘못 찔릴 일은 없겠지.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침을 들고 나를 딱 침을 놔라. 내 팔은 여기 있고 나는 당신 의사의 해부학 지식을 믿기 때문에 침을 넣다가 사고가 나서 내가 쇼크가 나가지고 뭐 더 나쁜 말로 하면은 죽었다. 쇼크사를 했다. 죽었다 해도 나는 당신한테 아무 불만이 없다. 그러니까 당신 의사가 와서 한번 여기다가 이 침을 이걸 왜 찔리는지 이 침을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거는 알 필요 없이 단순히 해부학적으로 침을 넣어서 바깥으로 빼서 그런 사고가 없도록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해부학을 잘 아니까. 그 몸뚱이 어디에 뭐가 있으니까 그거는 찔르면 안 되고 그것이 없는 그런 그 빈 공간 같은 공간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조직 사이를 침을 넣어가지고 이쪽 바깥으로 뺀다. 그거다. 그건 당신 내려오라고. 침은 여기 있으니까 하라고. 내가 만약에 잘못돼서 죽더라도 당신한테는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강연의 시작부터 이거 시범이 된 거예요. 시범이. 시범식 강의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의사가 이제 듣고 알아들었어요. 거기 있는 의사들 다 알아들었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긴장하는 거예요. 야, 이게 처음부터 이제 진진하게 나가는구나. 그랬더니 이 의사가, 나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고. 그러냐고. 그럼 무슨 뜻이냐고. 이게 뭐 침 여기다 넣어서 바깥으로 무조건 뭐 뺀다는데 뭐 그게 무슨 진짜 100% 해부학인데 내가 볼 때는. 그거 아니다. 그러면은 다른 제의를 내가 해보겠다. 당신이 여기 올라와서 내가 당신한테 침을 넣는데 똑같이 당신 팔에다가 침을 놔서 반대쪽으로 빼서 당신이 문제가 이상이 있다거나 하면은 당신네들은 나를 여기서 그냥 죽여라. 잘못한 거니까. 해부학도 모르고 내가 침 넣은 결과 아니냐 그게. 그러나 그렇지만은 당신이 나를 침을 놔가지고 내가 잘못된 건 나는 당신한테는 아무 말 안 하겠다. 그래서 당신이 내려오라고. 그럼 내가 당신한테 침을 한번 놔보겠다. 똑같이.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강연에는 지금 시간 얼마 안 되는데 이렇게 앞에서부터 시간 잘라먹긴 하면은 이거 강연회 하는데 지장이 있다. 이 침술 같은 거 이런 강연회 할 때는 강연회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가 일어나서 뭐 질문하고 궁금한 거 물어보고 그게 되냐 안 되냐 왜 침 넣냐 침 못 넣는다 못 넣는다 이런 신뢰되는 발언은 하지 않는다 아무도.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딱 했어요. 딱 하니까 의사들이 이거 그냥 시겁한 거죠. 야, 조문이 저거 아주 깡패같이 생겼는데 진짜 저거 완전 깡패네. 여기서 잘못 말했다가는 이건 뭐 뼈다구도 못 추리겠다. 뼈다구도 못 추리죠. 그런 정도로 나와가지고는 안 되죠. 하여튼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해부 생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 생리학은 또 어떠냐? 이 생리학이 처음에는 뭐 자연에서 공부하는 것 같이 생물에서 공부하는 것 같이 슬슬 나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생화학이에요, 다. 그러니까 화학과 생물과 물리, 생화학으로 또 풀어나가다가 나중에는 이게 물리 공식이 나옵니다, 물리학이. 그러니까는 생리학이라는 거는 생명의 원리, 생명이 어떻게 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해 나가냐 하는 그 원리를 배우는 게 생리학인데,
나중에는 물리학을 배우고 있어요. 이건 물리학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현대과학적으로 풀어서 분자로, 세포로, 조직에서 세포에서 분자로, 원자로 그냥 들이다 나가다 보니까 이제 전자로 나가는 거예요. 뭐 양전자는 어떻고? 뭐 이렇게. 뭐 양전자 물리학인지 뭐 양자 물리학인지 뭐 하여튼 들이다 물리학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리학이 그럼 생명체냐? 그 물리학이 뭐 새끼 낳고 뭐 젖 먹이고 키웠습니까? 하나도 없는데 생명체를 연구한다 해가지고 시작한 일이 거대한 코끼리, 척추동물, 소, 말, 돼지, 뭐 이렇게 동물소부터 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연구해서 해부학, 밥통이 있고, 뇌가 있고, 뼈가 있고, 근육이 있고, 발가락이 있고, 발톱이 있고, 쭉 나가다가 생리학으로 딱 이런 것들이 어떻게 생명 현상을 유지하느냐 넘어가면은 생리학에서는 뭐 나중에 쭉 가다가 생화학, 화학이 이제 드립다 나와요. 그 화학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제 의사 공부하려면 이건 뭐 몸살 나는 거죠. 쭉 그래요. 화학 공부 한참 하다 보면은 이제 물리학, 화학이 이게 물리 아닙니까? 분자가 어떻고, 원자가 어떻고, 원자의 구조는 어떻고, 뭐 핵은 어떻고. 드립다 이제 물리학 공식이 막 나오면 물리학이에요. 여기 생명체 하나도 안 보여. 여기 소, 말, 뭐 돼지, 사람 뭐 하나도 안 보여.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느끼는 것은 생리학이라는 건 뭐냐? 제일 먼저 이 생기, 생명력, 생기가 어떠한 이치에 의해서 몸뚱이에 순환이 되느냐? 이걸 제일 먼저 공부해야 되는데 그거는 딱 제껴서 없애고 어디다 갖다 팔아먹었는지 생리학에는 뭐 나오지도 않아요. 생기가 어떻고 나오지도 않아요. 어떤 생리학 책에 그런 게 나옵니까? 생화학 책?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이제 생화학 공부를 한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생화학 책이라는 게 다 의대 교수님들이 쓴 거예요. 그때는 이제 이런 책 한 권으로 딱 배웠어요. 근데 요즘 저희 아이들 집에서 이제 생화학하는 거 공부하는 거 보니까 이런 백과사전 같은 게 8권. 그래서 야, 너네 이거 공부해서 뭐 나중에 뭐 남는 게 있냐? 머리 아프겠다. 너네들 나가서 뭐 시원한 거나 먹자. 제가 이제 그러는 거죠. 이 분량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이 생리학에서는 생기의 그 흐르는 생기의 이치, 그거는 전혀 없어요. 전에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현대 의학이 뭐 얼마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생기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한 50년이다, 30년, 40년이다 하는 거는 엄청난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에 생리학을 제가 배울 때는 생화학을 배울 때는 학문 배웠었거든요. 그 의대 교수님들이 지어가지고 의대 교재를 우리가 배웠어요. 저희들은 그 교재, 생화학 교재가 없어요. 가축 생화학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같은 교재예요. 의과대학에서 배우는 거. 2학년 때 이제 그거를 배우는데 힘들었죠. 그 의대 교수님이 와서 강의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의대 교수님이 강의한 중에 제가 이제 잊어버리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잊어버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는데 한참 강의를 하시다가 나는 여러분들 이 축산학을 공부하시는 여러분들한테 와서 이렇게 강의하는 게 너무나 좋습니다. 참 아주 자기한테는 즐거움이래요. 그래서 아니 뭐 의대 나가서 생화학 강의하시는 교수님이 축산대학 이거 뭐 소돼지 냄새 나는 대학에 와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무슨 뭐 그렇게 기분 좋은 일이 있겠어요. 제가 볼 때는 자존심 상하지 않으실까 이런 걱정도 했고 또 의대생들 아주 반짝반짝 공부 잘하는 학생들만 상대하다가 축산과 학생, 뭐 축산과 학생이 그렇게 뭐 의대생보다 더 공부 잘했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런 데 와서 생화학을 가르치시는데 뭐 그렇게 그게 뭐 명예스럽겠습니까? 본인한테도. 근데 저는 이제
배우면서도 조금 뭐 부담되는 거죠. 선생님이 부담돼요, 마음에. 근데 저는 이제 재밌어라 하니까 열심히 이제 한마디씩 딱 듣죠. 제가 뭐 노트 필기 하는 것보다는 듣는 데다 저는 아주 열정을 많이 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내면서도 누가 무슨 말을 딱 한 거는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있어요. 근데 뭐를 본 거, 어떤 장면, 어떤 강연회라든가 회의했던 모임, 또 그런 그림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예. 그리고 어떤 그 글을 읽은 거, 소설을 읽은 거 그런 것도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누구 말을 듣거나 어떤 음악을 듣거나 이렇게 들은 데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렇게 기억력이 더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선생님의 말씀을 이제 상당히 집중해서 이제 들은 뭐 그런 이제 경우인데, 이 선생님이 자기는 여기 와서 강의를 하는 게 참 자기한테 즐거움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귀가 번쩍했죠. 뭐 창피한 일이라고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즐거움이라 뭐가 즐거움이냐 하니까 의과대학에서는 이런 비타민이란다든가 이런 신진대사 이런 데에서 나오는 학설에서 나오는 처방 이런 것을 교수로서 학자로서 솔직히 강의를 할 수가 없답니다. 아니 뭐 교수님이 뭐 때문에 솔직히 강의를 못해요? 학술의 자유가 있고 그분은 뭐 누구나 자타가 인정하는 참 내 나라 하는 교수님이고 그러신데 권위 있는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자기 힘을 탁탁 하면은 그 말이 뭐 이 땅에서는 그냥 제일 권위 있는 말이 되고 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못할 거냐 이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 교수님 말씀이 내가 이것을 의과대학에서 의대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는 이렇게 강의를 다 못합니다. 그래요? 그 뭐냐 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런 처방을 만들어서 이렇게 지금 의학에서 치료 방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식이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잘못된 방식이라고 굳이 그렇게 찝어서 얘기를 못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업계가 지금 다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자기가 뭐 교수라 해서 뭐 초칠 일이 있냐 그거죠. 그러면 자기가 뭐 업계를 이기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자로서 뭐 그런 것도 있다. 자기가 그렇게 속으로 알고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뭐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 하지만은 의대생들 강의 시간에는 그 얘기를 못 한대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의사들이 진료 행위를 할 때, 진료 활동을 할 때 그것이 잘못하는 건 줄을 알기 때문에 예.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그 생화학적인 지식도 현대의학에서 진료를 실제 할 때는 그 잘못 적용하는 것이 있다. 이런 거예요. 자, 그렇구나. 그러면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걸 비판을 합니까? 분석을 합니까? 뭐 따지겠어요? 뭐 토론을 하겠어요? 선생님 말씀이 저한테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그대로. 그랬는데 그래서 생리학에 제가 이제 느끼는 것이 생리학의 그 생기가 인체에 어떻게 운행이 되면서 몸의 각 부위와 신진대사를 감정을 조절하느냐, 또 어떤 이상이 있을 때 이상 현상을 표출하고 또 어떤 증세로서 어떤 병증을 나타내고 그 병증으로서 스스로 치료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느냐. 그 증자가 무슨 증자입니까? 증세할 때 증자가 바를 정자가 거기 들어있잖아요. 모든 증세라는 것은 자기 몸의 이상 현상을 스스로 조절하려고 하는 조절하려고 하는 건강한 상태를 복귀하려는 그런 반응이다 해서 증자를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한문으로. 예. 하여튼 그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생리학에서 생기에 운행되는 것을 빼고 나머지 생화학적인 분야를 무진장. 그건 또 화학이죠. 화학. 인체의 모든 기능을 화학적으로 푸는 거니까 화학이죠.
그 다음에는 화학이기 때문에 그거를 물질로, 단순 물질로 취급해가지고 이제 물리학으로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해부학과 생리학에서는 생기에 대해서는 개념이 싹 빠져 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 과학적인 의학이라는 수레의 두 바퀴, 해부학과 생리학의 두 바퀴에는 생기, 인체의 원기라는 것은 사글이 빠져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물건으로 보는 거예요. 인체를 물건으로, 소를 물건으로. 예, 고기하고 뼈, 뭉쳐진 덩어리.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이 이 침수락, 기의 운행, 인체의 생기가 어떻게 운행이 되면서 생명 현상을 유지하고 기력을 유지하고 또 면역을 만들어서 병을 스스로 치료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느냐 하는 거에 대한 것은 그냥 애당초부터 빠져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의학을 하는 사람은 침수락이라는 걸 상상도 못하죠. 뭐 기가 뭐 위장경에 기가 뭐 머리에서부터 발끝으로 내려간다? 이거는 죽었다 깨어나도 교수님도 그 상상 못하고 평생 교수님 하고 있는데 학생이 그거 무슨 상상하겠어요?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체를 단순히 이제 물질로서 다 봤다. 규명을 했다. 규명을 많이 해서 좋은 거 무지 많죠. 뼈가 뭐 빠그라졌는데 뼈의 구조는 이렇고 뼈의 세포는 어떻고 그 세포들은 무슨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그런 물질을 좀 제대로 공급을 하면은 뼈도 더 잘 나설 수도 있다. 그렇죠. 그게 뭐 생기가 어떻고 경락이 어떻게 흘러가고 그걸 알면은 물론 더 좋죠. 근데 그거를 모른다? 그거 아닙니까? 애당초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그걸 모르니까 무식한 놈이다. 네가 뭐 의사나 뭐 의대 나왔으면 다냐? 하고 싸울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그거를 생각도 못했고 보고 듣지도 못했고 보고 듣지도 못하게 또 서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뭐 이북의 뭐 북한 동포들은 뭐 뉴욕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른다면서요. 알면 안 되고 또 알려줘도 안 되고 거기서 무슨 공연을 하는지 그런 거 보여주면 안 되고 무슨 뭐 댄스 그 그룹이 와가지고 춤을 멋있게 추는데 그런 거는 뭐 보여주면은 총살하고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 그런다면서요. 이 현대의학이 그래요. 침술이나 뭐 기가 어떻다 저떻다. 기가 뭐 속에서 나와가지고 바깥으로 나와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바깥에 있는 기가 또 안으로 들어가고 이런 얘기 하면은 그거 의사면허 취소당해요. 의사면허 취소. 지난번에 제가 이명복 교수님 말씀 잠깐 드린 적 있죠. 그 교수님이 한국에서는 내과학 교수님으로 아주 자타가 다 아는 참 유명한 권위 있는 교수님입니다. 자타가 인정하는 교수님이죠. 그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 한방 치료를 받고 몸이 좋아졌다 해가지고 이분이 이제 의학도니까 뭐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경험으로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관심 가지고 또 내과 공부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과학을 하셨으니까 한방이 이게 내과 의학 아닙니까? 서양 의학은 이게 외과적인 의학이 많고 발달했고 동양 의학은 내과적인 의학이다. 이 소견으로 이렇게 속에 있는 증세를 이렇게 짐작하고 관찰해서 내과적으로 처방을 많이 하죠. 뭐 먹는 거 주로 말하는 그 탕제, 뭐 한약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하여튼 주로 이렇게 복용을 하는 그런 위주로 내과적으로 치료한다는 건 내과적이라는 것은 속으로 넣어서 치료한다. 보통 복용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외과적인 의학이라는 것은 이제 바깥에서 몸을 쬐고 몸속으로 들어가서 이제 치료를 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서양 의학이 아주 발달했다. 굳이 말한다면 동양 의학은 내과적인 의학이다.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생리학에서는 생기를 뺀 나머지를 화학적으로 심지어는 물리학적으로 연구를 한 그런 생리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많이 단어를 주워 삼켜가지고 얘기하는 의사일수록 공부 많이 하는 의사 같고
텔레비에 나와서 누가 뭐 얘기하면 뭐가 어쩌고 이게 몸에서 어떻게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그게 뭐 아주 그냥 별나라에서 온 아주 끔찍하게 좋은 의술같이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죠. 그건 알고 보면은 그거는 뭐 모래 아래 여기 있던 게 절로 갔다가 거기서 날아갔다가 지붕에 얹었다가 먼지로 떨어졌다가 예? 이렇게 해서 뭐 하수도로 나갔다. 그게 뭐 그렇게 뭐 위대하고 그게 뭐 깜짝 놀랄 일입니까? 그게 몸속에서 일어나서 그렇지 사실은. 뭐 그래요. 그러니까 생기를 빼고 얘기하는 서양 의학의 이 양대 산맥, 서양 의학의 양대 산맥, 해부학과 생리학.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공부는 무진장 많이 하지만은 뭐 제가 지금 집에서 애들을 보고 학생들을 의사들을 봐도 진짜 존경스러워요. 존경스러워. 무슨 깨알 글씨로 그렇게 된 걸 백과사전 같은 걸 몇 권씩 주워 삼키고 있냐 그거예요. 머리 터지게. 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거 사실 필요도 없는 건데. 네. 의사가 뭐 그 백과사전 지식 다 뇌에다 담아가지고 환자 봅니까? 솔직한 얘기지? 그거 아니에요. 내 실기로 이제 임상을 하고 보면은 맨날 하는 거 서너 가지. 맨날 그게 그거예요. 음식점에 가면은 뭐 설렁탕에다가 뭐 비빔국수 만들고 뭐 하나, 무침김치 하나 해주는 거. 그거 갖고 맨날 장사하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로 의사도 그래요. 각 종목별로 하는 거 그저 서너 가지 하고 그렇게 이제 평생 일하는 겁니다.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요. 그랬는데, 그 강연회에서 제가 이제 한 말입니다. 이래서 해부학과 생리학이 이런 근본적인 그 생명 현상에 대한 생기의 운행에 대한 이해가 없이 물질주의에서 성립이 되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가 환자가 죽은 환자 치료하는 건 아니잖아요. 진료실에 뭐 죽은 환자가 걸어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살아있는 환자가 아파서 그렇지? 환자가 오는 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그걸 어떻게 처리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해부 생리는 그렇다 그러고 해부 생리를 죽게 그냥 마르고 닳도록 연구한 다음에 이제 시작하는 게 뭡니까? 질병학은 이제 각 병명별로 뭐 류마티스, 뭐 관절염, 근육염, 근육통, 뭐 어쩌고 위궤양, 뭐 쫙 별거 다 있잖아요. 이제 그 공부합니다. 근데 그런 거 공부할 때는 사실은 이제 뭐 소견이라는 게 많이 나오고 생화학적인 뭐 이런 물리학적인 그런 설명은 이제 많지 않죠. 그러니까 조금 이제 과목이 수월없고 과목이 그냥 이해하기도 그냥 평범하게 그렇고 부담이 별로 없죠. 그리고 이제 환자의 실제 상황을 갖다가 순수 의학적으로 아니고 임상학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음이 가볍죠. 그러니까 질병학을 할 때는 이제 한숨들 놉니다. 아이고, 그 파란만장한, 그 해부생리, 에이, 지겨운 거 이제 지났으니까 한숨 쉬자 하면 이제 질병학 딱 나와요. 그래서 이제 내분비학, 얘기하려면 한이 없죠. 내분비학. 그렇죠. 의학에서는 이제 내분비학. 그렇게 얘기하고, 호르몬 계통을 얘기하는 거죠. 하고, 가축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가축 내분비학. 그렇게 하겠습니까? 책은 똑같아요. 속에 들어가 보면 똑같아요. 근데 책 표지가 틀려요. 표지가. 뭐라고 썼느냐? 가축, 뭐요? 내분비학. 그게 아니고, 가축 번식생리. 번식생리. 생리학은 생리학인데, 번식 분야에 해당된다 이거죠. 새끼 낳는 거. 네. 그러니까, 그것도 이름이 달라요. 내용은 똑같은데. 하여튼 누가 가르치든 내용은 똑같으니까 사람이나 소나 배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병은 다 똑같이 걸리고. 그러니까. 질병을 쭉 공부를 합니다.
그때 교수님이 아주 그 임상에서는 이제 또 한국에서는 이제 소문난 그런 그 교수님이고 하니까 뭐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제 가르치시고 우리는 또 배우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특별히 또 관심을 조금 더 가지고 왜냐면 제가 요거 관심이 있거든요. 그 공부를 하는데 학기가 끝났습니다. 한 학기가 끝나면은 학교에서는 이제 학기 말 고사라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제 질병학 시험을 볼 때는 선생님이 이제 대충 그 썸마리라 해가지고 요약을 해줘요. 친절한 선생님들은. 그래서 요번에 가축 번식 생리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그분은 이제 저가 공부할 때는 일본에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그 번식 생리에 대한 박사 학위를 받으신 분이 이제 교수님을 하셨어요. 그 교수님이 요약을 한번 과목 요약을 하셨는데 아주 진짜 멋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가축 번식 생리 시험은 중요하죠. 시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겁니다. 이거예요. 시험 문제는 한 문제예요. 네, 가축 번식 생리에 대해서 논하라. 시험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책 한 권에 있는 거를 처음부터 그냥 쫙 끝까지 써라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호르몬학의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피드백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피드백. 그건 무슨 소리냐? 뇌에서 각 호르몬 분비 그 셈에다가 명령을 해서 각 호르몬 셈에 이제 작용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호르몬이 생성돼서 어떠한 반응이 이제 나타날 거라고요. 그 호르몬에 의한 이제 생리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생리 현상이 나타난 그 결과가 다시 이제 뇌에 이렇게 결과가 보고가 되는 결과가 뇌에 도달하는 그 작용, 그것이 이제 피드백이다. 이제 그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거기까지 이제 피드백 작용에 있는 것까지 쫙 다 쓰면은 대충 이제 가축 번식 생리 내분비학에 대한 대체적인 그 개요가 줄거리가 잡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공부할 때 여러분들 뭐 잘 아시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책 표지가 제일 중요하죠. 표지. 이 두껍게 이렇게 생긴 표지 이거. 그 다음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거기 굵은 글씨로 책 이름이 써 있잖아요. 가축 번식 생리학 내분비학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가축하고 사람하고는 이름을 같이 안 쓴다니까요. 이게 뭐냐? 해적판이에요 이것도. 의사들이 가축에 있는 거를 싹 사람에 대한 부분을 빼가지고 의학이라 해가지고 과목 이름도 바꾸는 거예요. 가축 번식 생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갖다가 내분비학이라 이렇게 이게 뭐 크게 뭐 해적판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개념이 다 해적판에서 나왔다. 용어 자체가 다 틀리다. 내용은 똑같다. 그거죠. 그래요. 그래서 질병학을 이제 하는데 그래서 내분비학은 시험 문제가 진짜 그렇게 나왔습니다. 번식 생리에 대해서 논하세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내분비학, 번식 생리를 공부하니까요. 진짜 현대의학의 정수를 알겠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야, 이게 진짜 학문 연구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거 뇌가 어떻게 돼서, 뇌는 어떻게 돼서 모든 작용, 자극과 생각과 정서적인 것과 속에서 나오는 생리 현상과 사글이 합쳐가지고 내분비를 컨트롤 해가지고 그 결과가 이렇게 해서 몸뚱이가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아주 제가 너무 진짜 행복했습니다. 내분비학을 공부할 때는 진짜 제가 야, 이 의학이라는 게 정말 한번 공부해 볼 만한 위대한 학문이구나. 현대의학 정말 위대하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래서 저는 뭐 그거 어찌됐든지 한 번에 딱 합격했어요. 생화학도 참 생화학 때 많이 떨어졌죠. 반수 이상이 생화학 때 딱
과목 낙제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제 자랑 한번 한다 그러면 한 번에 통과했어요. 어떻게 통과했냐고요? 비학점으로 통과했습니다. 비학점. 그래도 통과했으니까 뭐 된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생화학, 이 내분비학 엄청나게 제가 존경스럽고 좋아했습니다. 질병학 가니까 아니 뭐 그냥 허름해요. 뭐 긴장 풀고 질병학 시험을 이제 볼 때가 됐습니다. 선생님, 교수님이 요약을 해줘요. 아, 이런 게 있는데, 이 질병이 이런데, 이 소견, 이 어떤 질병이 어떠냐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 이 질병에 대한 이 소견이 참 중요하다. 소견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소견을 같은 것 같지만은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데 주의를 하고 공부를 많이 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하면 되죠. 해야죠. 그래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이제 뭐라 그러시느냐. 그래서 이 각 질병에 대한 정의, 어떤 게 무슨 병이냐. 요게 중요하고, 그 병은 그러면 어떤 증세들을 수반하고 있고, 그 병리학적으로는 어떻고, 병리, 생리, 해부학적으로는 소견이 어떻고, 요런 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는 이제 치료. 그러니까 이제 치료를 해본다는 건데, 치료가 이제 나오는데, 요게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 말이 되겠어요. 요거 이제 잊으시면 안 돼요. 질병이 그렇게 쫙 있는데, 이 질병에 대한 치료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니 뭐 질병 이거 뭐고 죽게 그냥 배우는 거는 결국은 그런 병이 나면은 치료하려고 배우는 거 아닌가? 그럼 치료라는 게 이게 무진장 실용적이고 실속 있고 이런 중요한 건데 우리가 볼 때는 아 그거는 뭐 시험에 안 나온다? 그 이상하네. 그럼 뭐 치료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건가? 뭐야 이게? 그럼 이거 뭐하러 배운 거야 이걸? 질병학이라는 거를 질병학이라는 걸 뭐 때문에 배운 거냐 이거지. 네. 그렇게 저는 이제 순간적으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생님한테 딱 질문을 했죠. 그러면 교수님, 우리는 뭐 지금 축산과를 다니니까 나오면은 뭐 목장쟁이 하지 않겠습니까? 그 목장쟁이 하면은 그게 뭐 의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고 목장쟁이인데 어떤 짐승이 아프다. 그러면은 이거 뭐 처방하는 게 이게 우리한테는 실무적이고 아주 제일 중요한데 이거를 왜 시험 문제에 내질 않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이 뭐라고 하냐. 치료는 시험에는 나오지 않는다. 왜냐? 치료가 다 똑같기 때문이다. 모든 질병은 다 다른 것 같은데 각각. 치료는 처방 자체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모든 병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 똑같은데 이거 뭐 물어봤자 뻔할 뻔짠데 이걸 뭐 때문에 물어보느냐 이거예요. 첫째는 그렇고. 둘째는 왜 안 물어보느냐. 이 처방을 한다 그래가지고 이런 각종 병이 낫느냐? 안 낫는다 이거예요. 그럼 왜 처방을 하느냐?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한답니다. 그 순간을 넘기기 위해서. 순간을 넘기면은 가축이 원기가 있으면 그 약에 투약을 한 것, 처방을 하고 치료를 한 거에 의해서 병세가 약화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원기로서 병을 이기고 건강을 회복하기 때문에 병이 낫는 것이다. 그러나 이 처방이 병을 나서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대증요법이다. 증세를 완화시키는 처방이지 병을 나서주는 처방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낫지도 못하는 처방이기 때문에
시험에서 뭐 그렇게 뭐 굳이 물어볼 정도의 그런 내용은 학술적으로는 못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쇼크 먹었죠, 이제. 질문 한 번 이렇게 했다가 아주 완전히 제가 쇼크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증세를 약하게 함으로 인해서 동물이 가지고 있는 그 원래의 그 원기, 병을 회복할 수 있는 동물이면은 이제 회복하는 쪽으로 반응이 나타난다 그거죠. 그러니까 이제 병이 낫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처방 자체가, 내과적인 처방 자체가 병을 낫는 것은 아니다. 낫는 것도 있긴 있죠. 뭐 어떤 그 감염성 질환이었을 때 병원균에 감염됐다 했을 때는 뭐 항생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위대한 또 발전이고 처방이고 그렇죠. 그런데 요즘은 이제 항생제를 갖다 무진장 남용을 합니다. 그건 왜냐? 병은 못 낫는다 하지만은, 병균은 못 잡는다 하지만은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 2차 감염이 잘 안 되기 위해서 저항력을 돕는 의미에서 이제 항생제를 또 계속 투여한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항생제 남용이라는 데 이제 여러 뜻이 있어요. 맞지도 않는 항생제를 쓰는 것도 남용이고, 항생제 자체가 효과가 없는데 그걸 갖다 계속 그냥 쓰는 것도 남용이고 그렇죠. 하여튼 문제는 뭐냐, 모든 가축들이, 척추동물, 짐승들이 병이 시작할 때는 뭐 피곤한 병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감염, 어떤 감기 증세, 발열 증세, 어떤 그 통증, 하여튼 무슨 병이든지 질병이 유발할 때, 시작될 때는 두 가지 증세를 갖게 된다. 하나는 뭐냐? 발열 증세다. 열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조금이든지 많이든지 간에 체온이 상승된다. 열이 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열이 나면서 탈수 현상이 나타난다. 탈수 현상이 나고 열이 나니까, 뭐 탈수 현상이라는 것은 뭐 신진대사가 많이 돌아갈수록 그 물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습니까? 모든 생명 현상에 물이 결정적으로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쓰이는 것도 있고, 또 열이 나니까 이제 갈증이 나죠. 몸이 조해지죠. 그래서 물을 이제 더 요구하게 되는 증세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제 병원에 사람들이 가면은, 뭐 짐승들도 마찬가지, 잘 치료를 한다는 게, 병원에 가면은 가자마자 뭘 합니까? 뭘 병에다가 물 잔뜩 넣어가지고 이렇게 혈관 주사로 갖다 딱 꼽아주죠? 그게 뭡니까? 한 번도 안 맞아보셨어요?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옆에 분한테. 그게 뭔가? 그 링거 주사를, 링게로, 옛날 말로 링게로, 저희가 배울 때는 링거 솔루션이라고 그러는데, 링게르라 그러죠. 링게르 주사. 그걸 맞습니다. 그걸 우리말로 하면 뭐냐? 그 링거시가 그거 만들었다 그래가지고 링거래요. 그 링게루, 일본 사람 발음인 것 같은데. 하여튼 뭐 그렇고, 우리말로는 그게 뭐냐? 생리적인 식염수. 생리식염수라는 건 뭐냐? 몸에 있는 그 체액 농도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그겁니다. 식염수. 소금을 타가지고 그렇게. 그럼 몸뚱이에 있는 소금의 농도는 몇 프로냐? 이렇게 하면 또 산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과학적인 의학으로 하다 보니까 짭짤하죠. 그 짭짤한 게 또 뭐 어느 정도 짭짤하냐? 얼마나 짭짤합니까? 여러분들 한번 말씀해 보세요. 몇 프로 소금 농도냐? 0.9%. 그렇죠. 0.9% 소금 농도다.
그 물에다가 0.9% 소금을 타서 만든 게 그게 링게르 주사예요. 링게르 주사.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다 포도당 주사도 맞는다. 뭐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거기 이제 설탕기가 좀 있어야 된다 이거죠. 왜냐면 몸에서 열을 내고 하면은 물도 필요하지만은 열을 내는 에너지도 필요하다. 당분을 좀 넣어야 된다 해서 이제 포도당 주사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포도당 주사. 하여튼 그런 걸 씁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 몸에서 부족되어 가는 물을 보충해 준다. 이거고. 열이 난다고 그랬죠? 그 열이 나니까 뭘 해야 됩니까? 해열제를 먹인다. 그거죠. 그리고 이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이고, 몸이 지저분하면 뭐 샤워를 한번 하고, 뭐 그런 거죠. 졸리고 피곤하면 잠을 좀 더 푹 자고, 뭐 이제 이런 겁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술 한 잔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고. 또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또 고기 가서 한 판 먹을 수도 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것이 이제 처방의 기본이에요. 물을 보충하고 열을 조절한다. 근데 열을 조절한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면 몸뚱이는 몸이 불편하고 피곤하고 어디가 아프고 뭐 하면은 열부터 나고 방정을 떠느냐? 인체가 몇 도라 그랬죠? 체온이 36.5도. 보통 체온이 그렇다 그러면은 이 보통 체온을 가지고는 인체가 최대한으로 어떤 신체의 그 신진대사를 유지하지 않아요. 여자분들 특히 여자분들이 임신을 하면은 체온이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갑니까? 그건 몰라요? 인터넷 두드려 보세요. 임신을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체온이 올라가죠. 그 임신한 10개월 동안 쫙 체온이 올라가 있어야 됩니다. 체온이 너무 올라가도 안 되고 너무 떨어져도 안 돼요. 그러면은 체온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올라가느냐? 1도 정도 올라갑니다. 37.5도에서 38도 정도 올라가서 몸이 조금 말하자면 미열이 나는 것 같이. 그러니까 몸이 나른하죠. 좀 피곤한 것 같고. 그렇죠. 몸이 좀 머리도 조금 무거운 것 같기도 하고. 그럴 수도 있죠. 왜냐면 미열이 나니까. 그럼 왜 미열이 나고 앉았냐? 애기 가지고 지금 몸도 무거운데. 네, 그겁니다. 왜 그러냐? 37도, 38도 사이로 몸의 체온에서 1도 정도 올라가면은 38도 정도에 들어가면은 몸에 있는 모든 효소, 각종 신진대사를 하는데 그 촉매제를 하는 효소들과 몸의 신진대사를 하는 모든 생화학적인 그런 기전들이, 작용들이 아주 활성화된다. 활성화라는 거는 잘 움직인다. 그거죠. 우리가 걸음도 보통 걸음으로 걷다가 좀 빨리빨리 걸을 때도 있잖아요. 몸이 빨리 한다. 왜 그러냐? 몸이 지금 피곤하고 병에 걸리고 병을 또 이겨야 되고 몸뚱이도 또 건사를 해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임신을 하면은 자기 몸도 건사를 해야 되고 아기도 또 키워야 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몫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같은 간 가지고, 같은 허파 가지고, 같은 근육 가지고 지금 두 사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왕성하게 돌아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는 거다. 올라가는 건 뭐냐? 몸을 풀가동을 시키는 거다. 거기에서 온도가 막 더 올라가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몸이 더 약해져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다른 어떤 몸이 약해져서 기운이 없는 것보다는 다른 이제 증세를 의심을 하죠. 감염이란다든가 어떤 염증성. 그래서 이제 의사들은 이제 세균 검사를 한다든가 소변 검사, 뭐 혈액 검사 등등 뭐 검사를 이제 많이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해열제를 먹일 것이냐 아니면은 항생제를 먹일 것이냐 등등 이제 결정을 하죠.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침술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질병학에서 낸 이 처방들은 그냥 열이 나면은 무조건 열을 내리는 거예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열을 내리는 거예요. 그냥 몸 전체의 열을. 해열제예요, 그게. 열을 이렇게 해소시킨다. 그죠? 그 열이 어디서 나느냐? 밥통이 뭐 잘못돼서 나느냐? 아니면은 뭐 간 기능이 약해져서 어떻게 감염이 돼서 나느냐? 아니면은 뭐 허파가 폐가 안 좋아서 나느냐? 심장이 무리해서 나느냐? 콩팥에 무슨 염증이 있어서 나느냐? 그런 거는 또 검사를 해서 조치를 하겠지만은 일단은 해열제를 쓴다. 그거죠. 그러니까 그게 증세의 원인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증세를 한번 이렇게 약하게 해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증요법을 실시하는 클리닉이라 그랬죠. 클리닉. 의원이라는 건 뭐냐? 대증요법을 하는 데다. 병원이라는 건 뭐냐? 병원 치료. 병의 원인을 치료한다. 근본을 치료한다. 그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병원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병원이나 의원이나 현대의학을 봤을 때는 사실은 다 대증요법을 한다. 이렇게 봐요. 저희들은. 침술에서는 이제 그렇게 봐요. 왜냐면 이것이 간 기능이 약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증세다. 그게 열로 바깥으로 나타나고 또 이제 다른 이제 신체적인 기능도 약하고 소화 기능도 약하고 기타 등등 이렇게 나오겠죠. 근무력증도 나고 거기서부터 근무력증에서는 이제 아픔도 통증도 수반되고 신경장애도 나고 뭐 이제 걸치 아픕니다. 그런 증세가 쫙 이제 시리즈로 따라붙죠. 그때마다 다 증세 처방을 하는 거예요. 이 질병학이라는 건. 병이 결국은 만성으로 되어보면은 병이 그때 나가지고 2, 3일 만에 퍽 나서면 이제 잊어버리고 좋은데 안 낫고 계속 그런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거의 다가 못 나서요. 그 처방을 갖고는 못 나서요. 그 원인 치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은 침술에서는 이제 어떠냐? 뭐 물이 부족하다? 갈증이 난다? 그거는 뭐 이런 물에다가 제가 하는 거는 이런 물에다가 커피 탈 때 주는 설탕 봉지 있죠? 한 봉지. 설탕 봉지 한 봉지를 여기다 넣어요. 근데 이제 이런 식사하는 데 가면은 소금 넣는 이런 봉지에 소금 봉지 조그만 소금이 들어있는 게 있죠. 뭐 이런 음식점이나 통닭집 가면은 그거 있잖아요. 그거를 한 봉지 뜯어서 여기다 넣어요. 비행기 타면 이제 그거 많이 주죠. 비행기 식판을 받으면은 거기에 이제 소금 요만한 거, 설탕 요만한 거 하나씩 들어있죠, 봉지가. 그거를 한 봉지씩 여기다 넣습니다. 물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한 컵 딱 먹는 거예요. 몸이 나른하고 좀 열이 있는 것 같이 찌뿌둥하네.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한 개 딱 먹어요. 그러면 몸이 링게르 주사 맞은 것 같지럼 옛날에 그 알부민 주사다 그런 것도 있었어요. 알부민 주사 기운이 없을 때는 뭐 부인네들은 그걸 맞으면 기운이 난다나 단백질이 들어가가지고 아미노산이 들어가가지고 그게 더 활력이 있다 그거죠. 그 주사가 더 비싸죠. 간호원들한테 가서 한번 맞으려고 그러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한 컵에 그 생리적 식염수를 포도당 주사액 같이 만들어서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몸이 아주 편안하고 기운이 나고 피곤한 것도 가시고 그렇습니까? 제가 비행기 타면은 꼭 그거를 한 2잔 정도 그렇게 먹죠. 그러면 아주 컨디션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질병하고 있을 때 열이 나고 물이 부족하게 된다. 그 열이 날 때는 침술학에서는 그 어떤 장기가 약해서 무리를 받아서 열이 나느냐, 어느 신체의 어느 경락 부위가 발열이 나가지고 지금 몸이 괴롭게 고통을 받느냐를 쫙 봐가지고 그 경락에 대한 이 정령 유형합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인체의 그 말단, 말초, 손과 발의 그 말초 부위에 가까운 그런 이 손바닥과 발바닥, 손가락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 발바닥과 손가락에 연결되어 있는 이 부위에 있는 혈들을 써줘요. 치료를 해서 침을 딱 넣으면은 이 부위가 뭐 하는 부위냐 하면은 우리 신체의 열을 조절하는 부위다. 열이 많이 날 때도 조절을 하지만은 열이 너무 안 날 때도 조절한다. 하여튼 열을 조절한다. 열을 가감한다. 그런 생리학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생리적인 기운, 생리적인 기운이 이 손바닥, 발바닥 부위에 쫙 있다. 그겁니다. 그거 진짜, 이거 생리학 아니에요? 이거 원단 생리학이죠, 이거야말로. 그럼 해열제를 맨날 먹여가지고 해열제가 재수없이 안 났으면 이게 만성화돼가지고 이제 폐렴이 되고, 뭐 몸이 마르고, 몸이 마르니까 신진대사 안 되고, 뭐 각종 병이 다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약을 다 써봐도 다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초장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다 잘못되는 겁니다, 사실은. 이 집 질 때 1층 잘못 지어봐요.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이거 참 괴로운 거예요. 안 올라가는 게 차라리 나아. 그러니까 지금 이 치료도 그래요. 처음에 잘못되면은 그냥 웬만한 거는 나중에 가면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만성으로 되니까 그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만성질환 환자를 보면은, 처음에도 못 고쳐냈는데, 그것도 간단할 때, 지금 고쳐내겠어요? 못 고쳐내죠. 그러니까 더 독한 약을 쓰고, 독한 처방을 하고, 위험한 현대의학을 하고 있다. 그런 거죠. 그 환자가 죽으면 뭐 의사 잘못은 아니라 그랬죠. 절대. 예, 자격증이 있다는 게 그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이 운전하다가 사람 팍 10명 치워 죽여버렸어요. 그 10명씩 그냥 1초 만에 다 죽였는데 그 사람 뭐 영창 갑니까? 그 영창 안 가요. 보험회사에서 와서 이제 힘들게 처리하죠. 왜냐? 운전 자격증이 있잖아요. 면허증. 운전면허. 그러니까 보험회사 싹 처리한다 이거예요. 그 사람은 사람 치고 나서 아이고 내가 이거 참 끔찍한 일을 했구만. 전화 받느라고 잠깐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됐네. 이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보험회사에서 어쩌다 그런 사고 저질렀습니까? 그러면, 내가 전화기가 옆에 있는데 전화기가 발밑으로 떨어져가지고 밑에 떨어진 발밑에 있는 전화기 주술라고 이렇게 했는데 차가 그냥 가서 그렇게 해버렸다고. 네. 전화기 이렇게 얘기하다 그랬다 그러면 이제 안 되죠. 하여튼 그래요. 그러니까 아다르고 어다르요, 이게. 그럼 그 사람, 그래요. 다음부터 조심하셔야죠. 차에서 전화기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왜냐? 자동차 면허증 있잖아. 운전 자격증. 자격증은 이제 그런 데 쓰는 겁니다. 사람이 잘 낫고, 운전 잘 하고 그럴 때, 생판으로 누가 자격증 보자고 그러겠어요? 사고 나겠어요? 안 나요. 그랬을 때는 필요 없어요, 사실. 저는 지금 운전을 몇 년 동안 합니까? 45년? 45년간 운전하는데, 제가 제 자랑 하나 할까요? 저 무사고예요, 무사고. 사고 경력 없어요. 보험회사한테 제가 큰 소리 빵빵 치죠. 야, 이거 보험 비싸다. 난 무사고다. 이러면 금방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무사고니까 보험 들어라 이거예요. 내일 사고 날지 어떻게 하느냐. 재수없는 소리 하죠. 사고 안 나. 그러니까 보험료 깎아라. 그래요. 그럼 보험회사에서 싸게 잘 해준다고 맨날 그렇죠.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 이 질병학 시험에서 그렇게 많은 질병을 공부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데, 시험을 봐서 합격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공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식으로 공부했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자격증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의과대학 댕겨서 의사 자격증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병 못 고쳐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시험입니까, 사실. 그 중요한 시험에 치료는 시험 문제에 안 나온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질병학 시험에 치료는 한 문제도 안 나왔습니다.
공부도 안 하고, 왜 공부를 안 하냐. 이게 다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면서 어떤 땐 직구줘요, 제가. 직구께 맨날 의사들한테 물어본 얘기를 또 물어봅니다. 자, 환자가 왔다. 의사들 일하는데 암불라토리오라고 그래요. 여기 보건소 1차 진료소 의원에 환자가 왔다.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고 그런다. 그러면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그러면은 진통제를 준대요. 그래? 진통제를 줘? 근데 이 사람이 보니까 발가락에 상처가 났어. 아파. 그럼 어떡하느냐 하니까 그때는 항생제를 준대요. 크림을 주든가 연고를 주든가 약을 주든가 그렇게 한대요. 근데 이 사람이 잠을 잘 못 자. 잠을 잘 못 잔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수면제를 준대요. 진정제, 수면제를 준대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알았다고. 또 이제 어깨통을 이제 공부하면은 어깨 아픈 환자가 왔다. 어떻게 하냐? 의사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딱 물으면 딱 의사니까. 그러면 진통제를 준대요. 그래? 아까도 진통제 줬는데 머리 아플 때도 진통제, 어깨 아픈 것도 진통제. 그러네? 얘기 들어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 또 눈알이 아프대. 눈알이 밤 11시만 되면 눈알이 막 아프대.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것도 진통제를 준대요. 또 진통제.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도 진통제, 눈알이 아파도 진통제. 한 사람은 또 뭐라냐. 무릎이 아프다. 그럼 뭐 어떻게 하냐. 똑같다 이거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말을 안 해요. 뭐 다 알면서 직구께 자꾸 물어보냐 이거죠. 그래서 내가 의사들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나는 가르친다 생각을 안 한다. 나는 같이 이렇게 다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이니까 나도 배우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뭐 귀찮더라도 얘기들을 빨리빨리 해라. 진도라도 빨리 나가게.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이냐? 왜 시험에 안 나오냐? 이게 다 똑같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깨가 아프거나 뼈가 아프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피부가 아프거나 귀가 아프거나 손가락이 아프거나 간에 치료 방법은 똑같다. 그게 자주 아프다? 그러면 이제 안 낫는다 이거야. 안 나서. 그겁니다. 그것이 현대의학에서 대학교 교수님들은 다 권위 있는 분 아니에요. 그 업계에서는,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많이 아는 분이에요. 누가 뭐라든지 간에. 그게 교수라는 직책이 그겁니다. 직위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는 최고로 많이 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턱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그게 그거예요. 뭐 어디 가서 따로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이 교수님 그러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할 필요 없다니까요. 그래서 이 현대의 의학에서 취급하는 이런 모든 치료하는 이런 각종 질병이 조금만 만성으로 가면은 그 만성이라는 게 뭐겠어요? 처음에 치료한 것으로서 자기가 건강 회복을 못한 거예요. 소나 말이나 사람이나 개나 돼지나 그 처음에 그 도와주는 처방을 가지고 원래 건강을 회복을 못했어요. 뭔가가 또 부족했던 거죠. 아니면은 그 원인 자체가 잘못 이렇게 진단이 됐든지 하여튼 때를 놓쳤든지. 그래서 조금만 지나면은 이게 만성화된다. 만성화되면은 만성질환으로 되면은 그때부터는 현대의학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사들 계속 치료하고 환자 계속 가지 않느냐. 그게 문제다 이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21세기에 이 참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요새는 뭐 달나라도 재미없다 해서 안 간다는데 달나라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시시한 이런 시대에
그러면 환자, 소, 돼지, 말, 뭐 다 똑같은 병. 똑같이 그렇게 치료했는데, 조금만 만성으로 가면은 다 안 난다, 안 나서. 이것이 오늘날 빛나는 현대의학의 결과다. 여러분, 이거 뭐 진짜 뻔때 납니까? 이 현대의학 뻔때 나요? 이런 의학을 의료 제도다, 뭐 혜택이 있다, 없다, 의사가 유명하다, 안 하다, 뭐 보사부에서 의료 제도 한다, 안 한다, 한국서부터 이 스페인까지 아시아, 유럽 대륙을 쫙 건너서 이 전체, 지구 전체가 이렇게 헛다리 잡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을 이제 조금 1시간 가까이 지금 했는데, 이제 끝나야죠. 어차피 끝나야 되잖아요. 1시간 됐으니까. 1시간은 뭐 유튜브에는 맞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20분 이상을 하면은 듣는 사람들이 정신이 헷갈려가지고 그때부터는 딴 생각한대요. 그리고 지루하대요. 그러니까 20분 이상 뭔 강연을 하든가 얘기를 하거나 텔레비에 나와서 떠들면 그건 아무도 안 본답니다. 그래서 그럼 학교 강의를 그냥 20분만 합니까? 여러분 어디 강연에 가면 20분만 하고 영화 보러 가면 20분만 합니까? 그거? 하여튼 그런 헛소리에 그 귀담고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은 뭐 프로를 100번 보든 안 보든 아무런 진전이 없어요. 하여튼 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프로를 쭉 보시니까, 오늘 프로를 보시니까 감이 어떻게 드시는 게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이 아무리 완벽하게 시행이 되고 있는 오늘날이라 하더라도 절대로 의사 앞에서는 기죽을 게 없다, 이거죠. 침구사는 의사 앞에서 절대로 기죽을 게 없다. 기죽을 게 없는 것만이 아니죠. 뭐 그 사람 상대로 뭐 우리가 일하고 뭐 삽니까? 그 사람이 뭐 뭔데요? 그 사람 하나의 직업이네요. 자기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 직업 하는 거고, 뭐 따지다 보면은 무슨 뜻이냐? 의사들이 하는 현대의학, 현대의학을 가지고 일하는 의사들보다도 침구사들은 더 세련되고 더 정확한 의미 있는, 가치 있는 의학을 하는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의사보다 높아요, 낮아요? 뭐 높다는 게 뭐 높아가지고 뭐 갑질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의학적으로 봤을 때 더 세련된 의학을, 멋있는 의학을 하는 사람입니까? 고급 의학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더 핫질, 그냥 별 볼 일 없는 거 그냥 마지못해 뭐라도 할 게 없어서 하는 거냐, 그겁니다. 침구사라고 제가 맨날 하고, 제가 제 자신을 돌팔이라고 맨날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저 볼 때 아이 그런 소리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 뭐 돌팔이도 다 아는데 뭐 굳이 말할 필요는 뭐 있나? 그게 뭐 그렇게 뭐 좋은 소리야? 제가 돌팔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스페인에서 제 별명이 있어요. 의사들이 하는, 환자들이 만들어준 뭡니까? 별명이 있어요. 제 이름은 프랑코라 그랬죠? 프랑코라고 지어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싫어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의사들하고 환자들이 저한테 지어준 별명이 또 있습니다. 뭐냐? 의사 잡는 돌팔이. 예, 그게 제 별명인데 다른 건 다 빼고 제가 그냥 돌팔이만 쓰고 있어요. 간단하게. 저는 사실 이 돌팔이에 대해서 긍지를 느끼고 있습니다. 예, 왜냐? 이게 세련된 이야기거든요. 처음에 탈수 현상이 난다. 모든 병의 처음에는 탈수 현상이 난다. 그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링게르 주사를 탁 꼽아 놓는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이제 열이 나면은 해열제를 먹이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원기가 회복돼서 조금 개운한 기운이 나서 싹 회복이 하면은 좋고, 그렇지 않고 또 걸리고 하면은 이제 만성질환으로 만성화된다. 그때부터는 현대의학에서 쓰는 그런 처방이라는 거는 아무 효용이 없다. 병은 점점 깊어간다. 그 다음부터는 어떤 방법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침수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이거 진짜 일할 게 많겠어요. 여 병원에 저 병원에 길거리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전부 이건 침 맞을 환자밖에 없습니다.
의사들 만나서 커피 한 잔 먹다 보면요. 아, 침 맞으러 온다고 딱 그래요. 자기 부모들 침 맞으러 온다고. 의사들은 이해는 금방 하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들 이야기 안 된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은사님들의 그 말씀 중에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의학도들, 오늘 이 프로그램에 어떻게 보사부 장관님 어디 계셔서 커피 한 잔 드시면서 이거 보셨습니까? 안 보셨습니까? 바쁘세요. 의사협회 회장님, 이거 보셨습니까? 네, 보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의대생들, 의학도, 의과대학 학생들, 오늘 거기에 집에 앉아서 아니면 친구들하고 이 프로그램 봤습니까? 안 봤어요. 그래서 그때 질병학 교수님께서 치료 부분은 시험에 안 나온다. 왜냐? 여차저차 해서 안 나온다. 그렇게 딱 한 말씀 하시는 거를 제가 딱 머리에다가 이제 담고 거기서부터 제가 이 현대의학은 문제가 많구나. 그렇게 결정적으로 이해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현대의학을 거기서부터 제가 다시 시험하고 검사 다시 제가 다 하겠어요? 못하지. 이 교수님, 선생님의 이 가치, 위력이라는 게 거기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딱 경험해서 공부해서 나온 말씀, 그걸 제가 딱 듣고, 이거 현대의학, 이거 문제가 너무너무 많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질병이 다 문제가 있네, 이거. 왜냐, 처음부터 그 가지를 추려서 컨트롤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성화되면서 전체 몸에 번져가지고 이제 모든 처방이 처음부터 안 들었지만 이제는 뭐 껐떡도 안 하는 처방이 아무런 반응도 없는 이런 그냥 막된 길로 모든 전 세계 환자들이 가지 않느냐. 그렇게 제가 확대해서 감을 딱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의대생 여러분, 이 프로그램이 뭐 어찌됐든지 간에 지루하고 재미없다? 재미없어도 이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딱 들었어도 어때요? 의사로서 현대의학을 보는 관점이 새로워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학을 배우면서 모든 환자를 앞으로 치료해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방향을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침구학을 어떻게 저떻게 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어떠냐?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침술이라는 게 어디 가서 쪽팔리고 숨어서 이렇게 하고 남한테 내가 침쟁이다 하는 거 그냥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이렇게 수줍어하고 창피하고 그럴 것이 전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공부하시고 가지고 있는 이 침술이라는 것이 전 세계 어디에 가서 저 미국, 캐나다 그쪽 동네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에 호주, 뉴질랜드 어디 구석까지 가서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최고의 의료인 대접을 받을 수 있는 또 받는 그러한 의술이다. 왜 그러냐? 제가 쭉 말씀드렸죠. 이래저래 하기 때문에 해부학도 그렇고 생리학도 그렇고 질병학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그겁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예, 제가 이 은사님들 말씀이라면 참 여러분들한테 들려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고 또 제가 들려드려야 된다는 의무감을 가지고 있어요. 저도 그런 잠깐에 있었던 교수님의 말씀을 딱 간직하고 제가 평생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의사들한테 계속 물어봅니다. 자, 환자가 두통이 있다. 이 침을 보니까 뭐 합곡혈이 여기 있는데 합곡혈이 두통이 좋다. 이렇게 써 있다 이거예요. 두통. 적응증, 두통. 그럼 의사들은 두통이 있으면 어떡하냐? 그럼 뭐 맨날 했던 얘기 또 하죠. 그래. 근데 이 합곡이라는 게 이 견갑통에는 아주 신묘하다. 신기스럽게 효과가 있다. 신비스럽게 신통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또 써 있다. 그럼 어깨가 아플 때는 어떡하냐? 원인은 뭐냐? 그럼 의사들 맨날 똑같은 네 마디 똑같은 말을 맨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에 나가서 침수를 가지고 만약에 환자를 돕는다, 치료한다 했을 때 여러분들 앞에 뭐 그렇게 뭐 어려운 거 없어요. 환자들은 여러분들을 자투 무지무지 좋아합니다. 무지무지 좋아해. 그냥 그 무지무지 좋아하니까. 그 뭐 각 나라에 제도가 있든지 없든지 그 스페인 말이 있어요. 제가 와보니까 어떤 좋은 효과를 내는 일이 나쁘다 해서 그거를 금지한다? 그런 법은 없다. 그거죠. 그러니까 침수를 누가 맨날 나쁘게 얘기를 해. 나쁘게 얘기를 하는데 침수를 치료를 해서 환자들은 아주 좋아해요. 그건 좋은 결과죠. 그런 좋은 결과가 나는 그러한 일을 나쁘게 얘기해가지고 금지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그것을 없애야 된다. 그거는 바보스러운 짓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스페인에 있는데 뭐 어느 나라에는 없겠습니까? 사람 마음이라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술 공부를 하실 때 제가 오늘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잠깐 말씀을 드렸다는 요것이 여러분들에게 자신감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내용이 되었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들 또 의학을 배우는 학생들, 의료업계에 종사하시는 여러 의료인 여러분, 간호원, 간호보조사, 치과의사, 물리치료사 등등 다 해서 침술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제가 그렇게 느끼고 여러 의료인 여러분들에게 제가 침술을 배우시도록 그렇게 권장해 드립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제가 말씀드릴 일이 있으면은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